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온도 데이터를 랩뷰로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값이 30보다 큰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3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경우에는 LED를 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특정 문자열로 고온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진 않을 거고요.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인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어떤 사인파 신호를 제가 생성을 할 거고요. 그 생성된 데이터의 진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40으로 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LED 값을 참으로 표시하고 스트링 값에 30보다 큼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표시하도록 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진행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 속성을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값을 디지털 디스플레이 값을 표시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화일 루프를 이제 이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폴링하면서 운영할 텐데요. 주기적으로 폴링하는 주기를 이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입력 숫자형 컨트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겁니다. 디폴트 값은 제가 100ms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불리언 속성을 갖고 있는 LED 인디케이터와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값이 현재 표시하는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서 크거나 같은 경우는 LED 인디케이터 값은 참으로 하고 스트링은 30보다 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표시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는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사인 패턴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샘플 개수는 128개, 이 진폭은 40으로 하겠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0으로 이제 스윙을 하겠죠. 그리고 위상은 자 0도, 그리고 사이클은 한 주기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화일 루프로 인가를 해 주실 텐데요. 여기에서 1차원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의 값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뽑아줄 때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인덱스는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 전체 배열 크기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배열 크기가 128개이기 때문에 128을 0으로 나눴을 땐 0 해서 0부터 127까지 인덱스가 1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뽑아내게 동작하겠습니다. 그리고 VR을 실행을 할 때는 그래프가 웨이브폼 차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폼 차트는 원소를 인가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체적인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VR가 실행이 될 때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초기화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빈 배열을 인가해서 처음에 히스토리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다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서는 배열 인덱스 함수의 출력 값을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겠고, 자, 크거나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3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불리언 LED 값이 참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관련된 불리언 값을 인가해 주셨을 때 이 불리언 값이 참이면 30보다 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가겠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빈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가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데이터 분석하여 표시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신호 처리 카테고리에서 신호 생성에서 보면은 이제 사인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사인 자, 패턴이라고 하겠고요. 자, 입력을 제가 하드 코딩을 할 텐데요. 우선 샘플 개수는 자, 128개 디폴트 값으로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폭에 대해서도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진폭 값도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여기에서 진폭은 제가 4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0으로 자, 스윙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위상에 대해서도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위상 값에 대해서도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디폴트 0으로 그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사이클에 대해서도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4개의 아이템을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 경계로 하시겠고요. 다음과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와이어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깔끔하게 배치해야지 코드를 이제 가독성을 좋게 해서 나중에 코드 리뷰 한다거나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기가 용이하겠죠. 다시 자, 4개 선택하시고 오른쪽 경계로 자, 이 상태에서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1차원 배열의 전체 배열 크기 정보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관련된 1차원 배열의 전체 배열 크기도 자,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 안에서는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배열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 정보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목과 나머지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전체 배열 크기로 나눠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때 나머지 값을 자, 나머지 값을 인덱스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표시하겠고요. 우선 인디케이터의 라벨은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살짝 키우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에서는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대기 시간 정보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론트 패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자, 불리언 컨트롤에 대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프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자,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원소로 입력을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웨이브폼 차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전에 자, 가지고 있는 어떤 히스토리 버퍼의 데이터를 다시 VR가 실행이 될 때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현재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수를 만드시면 빈 배열이 자, 초기화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해주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값을 이제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보다 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이 30보다 큰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30이라고 값을 하드코딩을 하겠고요.
자, 이때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은 자 LED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인디케이터에도 값을 표시하고 싶죠. 그래서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은 비교 카테고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선택의 셀렉트 값으로 관련된 값을 동일하게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참인 경우에는 문자를 카테고리에서 자, 문자의 상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30보다 큼이라고 하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참 케이스에는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빈 문자의 상수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걸 카피하신 다음에 30보다 작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가 있고, 자, 스트링이 있죠. 우선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자, LED도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좀 센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대기시간은 기본값은 제가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기시간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하고자 하는 값으로 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여기에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쪽 Y축에 대해서도 오토 스케일을 해제하겠고요. 자, 마이너스 40까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정지하시겠고, 스트링에 대해서도 자리 맞춤을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30보다 작은데요. 그리고 자, 그래프에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디지털 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현재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30보다 크기 때문에 30보다 큼이라고 표시했고요. 지금은 작기 때문에 30보다 작음. 자, 3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LED도 참가되고, 자, 스트링도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인 패턴 함수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사인파 신호를 이제 계속 생성을 하면서 그때 사인파 신호의 원소값이 3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LED 인디케이터와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을 다르게 디스플레이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